네, 안녕하세요. 마이멘토 멘트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때는 전체 소개 나왔을 때 있던 남성 지원자가 옆에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소감이? 저번 첫 번째 수업 때 정말 좋은 강의를 들어서 좋았고, 또 두 번째 강의를 한다고 하길래 또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에 대해서 좀 무척 기대감이 좀 큰 상태입니다. 네. 뭐 최근에 은행 지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지원하셨어요? 이번에 우리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예.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지원했습니다. 아, 그래요?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을 말씀하세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일단은 지금 저한테 되게 좋은 소식은 기업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서류가 이제 됐다는 점에서 좀 3반기 첫 스타트가 좋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리고 잘 하셔서 꼭 성과를 이루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용 자체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질문 중심으로 디지털 쪽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그래서 버전을 아주 낮춰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일반 전형과 다르게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르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될까요? 저는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 전형에서 주로 이제 하는 업무는 뭐 고객을 상대한다든지 금융 서비스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신입 회원들이 하는데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디지털 부서나 IT 부서로 가서 고객들이 쓰는 앱이나 그 은행원들이 쓰는 전산을 관리하거나 이거를 개발하는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전형과 좀 다르게 실무 중심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디지털 분야가 일반 전형하고 차이가 뭐냐면 코딩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딩 시험을 보려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는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코딩 시험을 만점 맞았다고 합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개발자도 있고 실제로 코딩이나 이런 거를 전문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식이 필요해요. 그쪽에 코딩을 막 마스터해가지고 굉장한 전문가를 필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자소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똑같은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를 쓰더라도 우리 남자 지원자는 왜 은행원이 돼야 되고 왜 우리은행이 돼야 되고 하는 근본적인 이 얘기를 많이 쓰겠죠. 맞죠. 아무래도 디지털 분야는 그거보다는 왜 디지털 분야냐, 나는 어떻게 해서 디지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나는 왜 여기를 와야 되고 왜 우리은행이냐라는 관점보다는 왜 디지털 분야라는 관점이 더 많이 들어가야겠죠. 그거예요, 바로. 전략적으로 그런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하기로는 일반 전형에서 주로 이제 묻는 거는 왜 우리 기업인지 이런 거를 묻는다고 하면은 디지털 직군의 경우에는 왜 이 직무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특정한 직무를 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왜 디지털 직무를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 그 많은 은행 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라고 우리은행 디지털 직무냐라고 가겠죠. 이제 그 정도 차이인데 사실 저도 디지털 쪽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인데 네. 디지털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왜 우리은행인가라는 질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디지털인가?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왜 금융권, 왜 은행인지. 왜냐면 디지털 분야가 은행만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도 있고 일반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전산에 왜 관심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돼. 준비하는 컨텐츠를 다르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예, 컨텐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분은 디지털 분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찍을 때 대략적으로 설명했었어요. 네. 혹시 기억나는 대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좀 시간이 돼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저번에 이제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실 때 일단 첫 번째로 평소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SNS나 이런 것들에 이제 컨텐츠를 노출시키는 그런 마케팅으로도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비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그런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그 UI나 UX를 구성하는 일을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분야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단 기획 단계가 있고요. 기획 단계라는 거는 우리 디지털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모바일 뱅킹은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고 화면은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야 될 예금 상품이나 내용 등은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컨텐츠 뭐 이런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기획 플러스 또 이비즈니스 사업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디지털 사업부라고도 불리기 하는데 그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수익 사업을 해야 될지도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총괄적인 기획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팀이죠. 그 안에 디지털 분야 안에. 그래서 디자인 쪽을 하는 게 바로 UI, UX라고 방금 얘기하신 쪽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개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서 실제로 전산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개발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요즘에 유행하는 빅데이터나 AI 그거를 또 연동시켜서 뭐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AI 쪽 이런 쪽을 또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마케팅하는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보통 부르죠. 온라인으로 알리고 SNS에 소개하고 이런 온라인 마케팅 부서 안에 이런 업무들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그 특정 분야 전문가도 있고 그런 업무를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어떤 디지털 분야의 제너럴리스트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디지털 분야가 하는 업무를 단지 개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전문성과 다양성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보통 은행운이 된다고 그러면은 한 바퀴 돌리잖아요, 이렇게. 네. 뭐 전체 업무를 파악하고. 그래서 흔히들 은행은 제너럴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페셜리스트로 되도록 노력한다라고도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디지털 분야는 어떨 것 같아요? 디지털 분야도 저는 처음에는 전문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하고 지금까지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디지털 분야도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사람과 똑같이 다양성을 우선시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은행 재직 중에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특정 분야만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관심도를 많이 봤거든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다 정도 생각하고 조금 배운 정도? 근데 그 배운 정도가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나는 코딩 엄청 잘하고 뭐 디자인 엄청 잘한다 라고 아니면 빅데이터를 엄청 뭐 했다. 근데 그래봤자 제가 이렇게 실제로 채용해서 데리고 있다 보면 그 수준이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그걸 다 맡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일단은 디지털 분야를 두루두루 알면서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특히 관심이 있다 난 이런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게 되면 재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요. 일반직 할 때도 이런 질문이 있긴 있는데 맞죠. 특히 디지털 분야는 약간은 그래도 일반직하고 조금 따로 뽑다 보니까 이게 질문 많이 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재지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재지원을 해도 된다고는 많이들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디지털 직군이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를 볼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코딩 테스트 때 썼던 그런 자료들이 그 회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인사 담당장이 열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떨어지면 재지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또 들 것도 같아요. 예, 그렇게 들 수도 있어.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겸손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실패를 하면 되게
좀 디프레스도 되고 저기 떨어진 데는 또 가면 안 된다는 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많은 지원자들을 다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오히려 기억을 해준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 아, 오히려. 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지원하는구나 라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사 담당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좀 확인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 과거의 지원 경력 이런 걸 조회하지 않아요. 전혀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원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떨어졌다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안타깝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미련이 남으시면 과감히 지원하시는 거를 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은행별로 차이가 있나요?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은행별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몇 개 은행은 IT 쪽 개발, 실제로 전산 쪽으로 개발하는 쪽은 그대로 IT 부서에 있는 은행이 많은데 특히 디지털 분야는 워낙 빠르게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파트를 위로 끌어올려서 디지털 분야에 같이 넣은 은행들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 참고로 그 외적인 구조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기획이 있고 마케팅이 있고 이런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지원자도 디지털 분야 지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일 에이 난 못해 하는 게 바로 코딩이죠. 아, 네, 맞죠. 코딩 실기가 있다는데 어렵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준비한 개월수에 따라서 시준생이 느끼는 부담의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딩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코딩 실력을 내가 얼만큼 고도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대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딩이라는 게 실제로 실기할 때 문제가 나오면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어렵다 쉽다 느끼잖아요. 이거 대부분 구현하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구현하라고 나오면 실제로 로직을 잡아야 되고 근데 짧은 시간에 로직을 잡아서 전달만 하지 그게 실제로 구현된지 안 되는지는 잘 알기가 또 어려운 구조고 아,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황도 하고 하는데 일단 코딩은 그러니까 기본은 있어야 돼요. 기본 코딩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코딩에 관련된 기본적인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느 정도는 연습으로 또 만들어도 보고 그건 필요해요. 근데 코딩을 해서 본인이 아주 쉬운 얘기로 밥 먹고 살 정도로 코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은행에 들어오기 전에 뭐 옛날에 논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논술 공부 따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가려고 그래도 삼성도 적성검사 시험, 인성검사 시험이 있잖아요. 말이 그냥 검사지 공부하잖아요. 책 사가지고. 그런 식으로 코딩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 정도면 충분해요. 세 문제 나왔는데 거의 두 개를 잘 못했고 하나만 간신했다 해서 나는 큰일 났네 떨어졌다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코딩을 만점을 맞았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코딩을 빵점은 좀 그러네. 근데 뭐 세 개 중에 한 개밖에 못 썼다 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코딩을 했는데 결과값이 잘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코딩이라는 언어를 볼 줄 알고 어느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면접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이 내가 왜 지원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일반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예, 똑같아요. 다만 경험이 아무래도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면접도 면접에 조언을 주시면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왜 디지털 분야에 지원했죠? 라고 물어보면 남자 지원자분이 왜 은행에 지원했죠? 물어보면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보통 어떻게 답하려고 생각했어요?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보세요. 제가 땡땡은행에 지원한 이유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 만큼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 금융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은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은 은행을 지원하는 동기를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본인이 왜 은행원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겠죠. 예, 그걸 보고 면접관이 그 진실성을 판단을 해서 점수를 주고 이러거든요. 그런 차원은 똑같다 이거죠. 디지털 분야를 지원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왜 디지털을 좋아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디지털에서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결국은 내가 디지털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노출을 시켜야겠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을 지원하시거나 디지털 지원하시거나 그 답에 대한 중요성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답변은 똑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조언을 드리면 따로 디지털 분야라고 해서 너무 디지털 분야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딱 한정해가지고 너무 그것만 주구장창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남자 지원자분 어떠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만약에 주변에 친구분이 누가 디지털 분야에 지원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고민할 때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제가 큰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오늘 수업 들은 걸로 이제 큰 방향성은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제 1강, 2강을 통해서 디지털 분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왜 가려고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맞춰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지원자분 수고하셨고 네. 예, 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멘토 멘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